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금 별도의 영상으로도 올라갔는데 Pre-Immigration Planning 1이라는 걸 제가 했어요. 그때는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영주권 취득 이후에 나중에 그 부동산을 계속 킵하고 있는 어떤 이유에서건 바로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영주권자가 돼서 미국에 한참 살고 나서 팔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최소한 내가 양도세 부담을 줄이자. 얼마로? 내가 매도가액에서 나의 구입 가격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할 시점에서의 마켓 밸류 정도까지만으로라도 내가 원가를 올릴 수 있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냐.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 미리 내가 영주권 받기 전에 준비하자라는 그게 Pre-Immigration No. 1이었어요. Planning No. 1. 오늘은 두 번째예요. 사업체를 보유하신 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Pre-Immigration Planning, 다시 한번 이게 뭐냐라고 하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영주권은 받았지만 가족만 들여보내는 기러기 같은 기러기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분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기업 오너예요. 기업 오너, 거창한가요? 그보다 내가 사업체가 있어요. 사업체가 있는데 이후에 내가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가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영주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법인을 내가 계속 법인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걱정하는 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미국에 이주한 뒤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내가 사업체의 오너이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 소득이죠. 내가 미국에도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좀 피할 수 없나 하는 거예요. 이거 저 굉장히 많이 상담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동안 내가 몰라서 이거 놓쳤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먼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례로요. 홍길동 씨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법인의 오너인 거예요. 말씀드린 그런 팩트, 전형적인 팩트죠. 그리고 이 회사가 매년 100만 불을 버는 회사라고 칠게요. 법인 소득을 말합니다. 근데 세율을 가정하기를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 세율, 한국 법인 세율이요 30%고요. 미국에서 부담하는 개인 소득 세율을 20%라고 가정할게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 사람, 저와 같은 세법상 미국 사람은요. 한국에 법인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법인 소득이 있죠. 그게 원래는 배당을 저에게 하지 않고서야 법인은 별도의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잖아요. Separate Legal Entity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인 소득은 저한테 배당하지 않고서야 제 소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저는 미국 입장에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Anti-Deferral Rule이라 그래서 미국 정부가 최근에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 당신이 해외에 법인을 갖고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미국 정부가 그 법인이 소득을 벌어들인 해에 과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해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주가 미국인이었을 때 마치 미국인이 번 것처럼 간주해서 배당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과세 기준이 바뀌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요. Subpart F 인컴이라는 게 있고 Guilty Tax라는 게 있는데 Subpart F 인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Guilty Tax는 상대적으로 최근이에요. 한 5년여 됐어요. Subpart F 인컴부터 먼저 간단히 제가 너무 기술적인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좀 플레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미국인이고 한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바로 벌면 과세가 될 텐데 그거 피하려고 한국에 허울뿐인 법인을 세운 거야. 그러니 법인을 세웠어도 그 소득의 성격이 이거는 미국인 네가 번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법인 인정 안 해. 이와 같은 성격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Subpart F 인컴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할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겠죠. 아니 진짜로 이거는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쳐요. 한국에서. 그러면 미국 사람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법인을 세워서 식당업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식당을 하려면 그 로컬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법인을 세운다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인 네가 미국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허울뿐인 법인을 외국에 세운 게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Subpart F 인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Subpart F 인컴에 해당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무조건 미국 정부는 과세를 했었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래는 배당이 될 때까지 과세를 피해 줬었는데 그게 2017년이었나요? 그때 Guilty Tax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그와 같은 Subpart F 인컴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계적인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미국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장 월스트 케이스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같은 미국 사람, 이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미국 사람이 됐는데 한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서파르 F 인컴이면 뭐 당연히 과세되고 서파르트가 아니더라도 길티 방식에 따라 과세가 됐네. 그러니 나는 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경에서요. 이분이요, 홍길동 씨가요. 한국에 아까 밀리언을 번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에 대해서 일단 한국에서 법인 소득세를 내겠죠. 그리고요, 이게 서파르 F 인컴은 길티에 대한 방식이건, 물론 길티에 대한 방식에 따라서 세금 안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그런 것까지 구분하는 건 아니고 월스트 케이스로 과세가 된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과세가 되냐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배당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대해서 100만 불 벌고요, 그 한국에다 낸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20% 아까 개인 소득세, 내 개인이요, 소득세가 미국에서 20%라고 그랬잖아. 그러니 14만 불을 부담하게 돼요. 그래서 토탈 44만 불의 세금을 그 해에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미국인인 내가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그 한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가 미국에다가 과세가 추가로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미국. 이거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게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첵더박스를 통해서 패스트루 엔터티를 하고요. 패스트루 엔터티로 그 한국 법인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패스트루 엔터티로 내가 선택하는 첵더박스 일렉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패스트루 엔터티가 되면요,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요,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개인으로 패스트루 돼서요, 개인이 부담하게 돼요. 개인이 한 번만 과세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법인이 벌어들인, 한국 법인이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내가 개인이 과세가 되는 것은 패스트루 엔터티를 체크하기 때문에, 첵더박스를 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같은 소득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내가, 미국인 개인인 내가 부담해야 되는 미국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외국세 공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한국 법인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첵더박스를 했기 때문에 미국인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는 선택한 건데, 미국인 개인이 미국 정부에 부담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 법인이 한국에 부담한 그 법인세를 외국세 공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되죠. 왜? 법인세는 법인세 외국세 공제를 쓸 수 있고 개인은 개인일 테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는 외국세 공제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거죠. 뭐 외국세 공제에 대한 영상이었었고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밀리언을 한국 법인이 벌었는데 그에 대해서 패스트루가 됐으니까 내가 20%를 220만 불만큼 미국에다가 부담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이 외국세 공제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법인이 한국 정부에 냈던 세금이 아까 뭐였죠? 30만 불이었죠. 그러니 밀리언 번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다가 내는 세금이 30만 불이었죠. 그러니 내가 미국에 부담하는 개인 소득세 20만 불에 대해 한국 법인세로 부담한 30만 불을 외국세 공제로 쓸 수 있게 된다. 결국 내 말은 추가로 부담하는 나의 개인 소득세는 없고, 또한 여기서 심지어 10만 불이 더 남아서 나중에 발생하는 미래 과세 소득을 줄이는데, 과세액을 줄이는데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서 한국 법인이 내는 세금은 똑같아요. 30만 불.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내가 미국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세금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세금은 30만 불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만 불만큼의 미래에 쓸 수 있는 외국세 공제까지 생기게 된다는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 첵더박스 일렉션을 통해.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플래닝 안 했으면요, 한국 법인에서 내가 오너잖아요. 한국 법인이 밀리언 벌면 한국에다가 세금 내죠. 그리고 미국에다가 내가 또 개인적으로 서파르 F 인컴이건 길티건 간에 14만 불을 부담함으로써 총 부담 세액이 44만 불인데, 내가 플래닝을 함으로써 실제 똑같은 소득, 나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국 회사의 오너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법인이 벌어들인 한국에서 소득이 밀리언이면 그에 대해서 한국 과세만 하고 나는 추가의 세금 없다. 여기 결국 14만 불만큼 텍스 세이빙을 하고 더 나아가서 10만 불이라고 하는 외국세 공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차이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내용은 어쩌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기술적인 내용은 어려울 수 있으니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거에 너무 꽂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 규정에 대해 퍼밀리어한, 좀 익숙한 어떤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누가? 한국 기업의 오너인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한 일주일에 몇 건씩은 이와 같은 케이스 상담하거든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이주 전에 진행하는 어떠한 플래닝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있어서 미국에 부담해야 되는 과세를 피하거나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 레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은 반드시 크리티컬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굉장히 큰 효용을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체크더박스 일렉션을 통과하고 포린 텍스 크레딧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오늘 두 번째 프리-이미그레이션 텍스 플래닝 2차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 3차, 4차 정도가 이어질 텐데 특히 1차, 2차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그런 컨셉이었으니까요. 꼭 해당되시는 분들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